실화입니다. 이사 올 때 따라오는 것. 다섯 번째 이야기에 제가 살았던 반 지하방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2년 6개월을 살면서 이상한 것도 많이 봤고 무서운 경험도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천천히 올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 집에서 이사 올 때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은 부천의 정명고등학교가 있는 꼭대기에 살고 있습니다. 전에 살았던 반지하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몸에 안 좋고 나쁜지를 절실하게 경험했던 저였기에 이번엔 무조건 1층도 싫고 그저 공중에 붕 떠서 살고 싶어란 그런 생각을 하고 방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방을 구하러 돌아다닌 결과 지금은 3층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석 달이 지나갔지만 그 전에 살던 지하방에서 느꼈던 이유 없는 공포나 괴상한 소리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없어지니까 안 좋았던 저의 몸도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몸인지라 친구 녀석을 불러 이사를 도와달라고 하고, 당일날 짐 싸고 이사하고 짐 정리하는 당일치기 이사를 했습니다. 조금 정신이 없긴 했었죠. 아무래도 짐이나 가재도구 같은 걸 하나도 정리해놓지 않았었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정신없이 이사를 하니 빼먹고 온 물건도 몇 가지 있어서 다시 그 집으로 가서 가지고 오기도 했었습니다. 짐을 다 내리고 정리하고 그동안 밀렸던 빨래도 하고, 사람이 살지 않던 집이다 보니 꽤나 지저분해서 청소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 그 이사했던 다음 날도 후딱 하고 지나가더군요. 이사한 첫날은 이사를 도와준 친구와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 날은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죠. 집이 반지하다 보니 습기가 엄청나게 많아서 곰팡이도 많이 피고 이불도 눅눅해지고 잘 입지 않은 옷도 냄새가 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사한 뒤에 모든 이불과 옷, 그리고 침대포 같은 걸 다 세탁기에 돌렸어야 했습니다. 첫날은 피곤하기도 하고 또 친구도 같이 있어서인지 세상 모르고 잠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날. 그날은 날씨가 정말 맑아서 아침 일찍부터 돌렸던 빨래는 벌써 다 말랐고, 침대의 매트리스도 햇볕에 잘 말려서 뽀송뽀송 좋은 냄새가 풍겨나오는 정말로 상쾌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피곤했던 전 한참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어 시간을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그렇게 전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고 화장실로 들어가 소변을 보는 중, 그때 또다시 아무 이유 없는 공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등 뒤로 소름이 쫙 하고 끼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멍하게 있다가도 그런 공포가 느껴지면 각종 무서운 생각들이 머릿속으로 막 솟아나서 저를 더욱더 공포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래도 새로 이사온 집이다 보니 낯설어서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TV를 켜서 약간 시끄럽게 해놓고 그렇게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그때 화장실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잽싸게 TV 소리를 줄이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죠. 뚝, 뚜둑. 전에 살던 반 지하방에서 자주 들려오던, 그것도 꼭 밤에만 들려오던 그 소리였습니다. 사람이 기지개를 켤 때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 같은 바로 그런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거였습니다. 아,
이사를 왔는데 여기는 그 반지하 방이 아닌데 왜 이런 소리가 또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신경 쓴다고 이사할 때 뭐라도 몸에 붙어올까봐 일부러 굵은 소금을 몸에다 뿌리고 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친구에게까지 뿌렸었죠. 그만큼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도 따라온 모양입니다. 새 집에서도 달라진 게 없이 공포에 떨면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소리는 뭘까? 뚝, 뚜둑. 소리는 거의 10여 분 간격으로 들려옵니다. 하도 그 소리에 집중하다 보니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지경입니다. 전 도저히 참다 못해 침대에서 일어나 방에 불을 켜고 화장실로 가봤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화장실의 문을 닫고 몸을 돌린 순간 그때 저희 눈에 띄는 한 가지의 물건. 그건 바로 거울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도 저 거울이 따라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전 거울을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 거울을 챙긴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새벽 4시인데도 불구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자는데 깨워서 미안하다. 근데 급해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이사할 때 혹시 그 집에 걸려있던 거울 떼왔니? 뭔 소리야. 난 거울 만진 기억도 없는데. 왜? 집에 거울 없어? 아니, 있어. 그래? 그럼 됐네. 난 또 뭐 빼먹고 온 줄 알았네. 그래, 알았다. 자라. 그런데 너 정말 거울 챙긴 기억 안 나? 없다니까. 그렇게 친구도 거울을 챙기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긴 우리가 짐을 다 옮기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벽에 걸린 커튼을 안 가지고 와서 부랴부랴 커튼을 때려 가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정신이 없었으니 거울을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 바로 옆에 커튼이 달려 있었었는데 거울은 챙기고 커튼은 안 챙긴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른 물건은 다 챙기고 가지고 온 기억이 나는데 유독히 그 거울만은 제 기억에 그리고 친구의 기억에도 없다는 겁니다. 전 그 거울을 보기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어두운 화장실의 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비추고 있는 그 거울이 너무도 무서워집니다. 아차,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이 거울은 제가 그 반지하 방에 처음 이사 온 날에도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시와에서 살 때 가지고 있던 거울은 이사하는 도중에 없어져 버려서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집에 걸려있던 그 거울을 계속해서 썼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이사 와서 짐을 정리할 때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 거울을 벽에다 걸었었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아, 재수없게 다른 사람이 썼던 거울을. 게다가 그 거울을 썼던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자 당장 거울을 갖다 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 밤에 그 거울을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거울 자체가 너무도 무서웠거든요. 전 그날 밤 방에 불을 켜고 컴퓨터를 켜고 그렇게 정신없이 게임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어딘가에서 슬슬 바람이 불어 방문을 열기도 하고 또 뚝,
두둑 하는 소리는 잊을만 하면 들려오고 정말 너무도 힘든 밤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전 그 거울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에 이사할 때나 짐 정리할 땐 몰랐는데 의식하고 들어보니까 무척 무겁더군요. 아무튼 빨리 어딘가에다 갖다 버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골목을 돌자마자 방화용 모래가 담겨있는 통에다 가만히 세워놨습니다. 차마 멀쩡한 거울을 깨버리지는 못하겠어서 그냥 내 집에만 없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곤 그렇게 세워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길은 제가 밖에 나갈 때마다 항상 지나가는 길이라 아무리 그냥 지나치려 해도 항상 눈에 띄더군요. 그렇게 그 거울은 보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제가 버릴 때는 산 쪽으로 향하게 하고 버렸었는데 어느새 누군가가 건드렸는지 우리 집 쪽으로 향해 있어서 항상 제가 그 골목길을 지나가면 제 모습이 그 거울에 비쳤습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은 그 거울을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 골목을 지나갈 때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보름이 지난 후에야 그 거울은 없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주워 갔을지 아니면 쓰레기차에 실려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거울이 없어지고 나서야 한밤중에 들리던 그 이상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더불어 가끔 이유 없이 느껴지던 그 공포심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제 생각일 뿐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시와에서 살 때는 그런 소리나 공포심 같은 것은 전혀 들지 않았었고 그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와서 그런 소리나 공포심이 들었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게다가 그 거울은 제가 산 것이 아니고 정체가 불분명한 거라는 것과 그 거울이 없어지고 나서야 그런 소리나 공포심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건 역시 그 거울이 문제였던 거겠죠. 그런데 단순히 저의 생각일 뿐일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멀쩡하게 생긴 거울이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쓰려고 주워갔을지도 모를 텐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거울을 주워간 그 사람의 집에 아무 일도 없기를 빌어봅니다.